아까 청동기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고조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국가를 누가 세웠죠? 다 알죠? 단군 왕건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 뜻이 있어요. 이 단군이라는 뜻은 바로 제사장, 그리고 왕검이라는 뜻은 정치적인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바로 제사와 정치를 한 명이 다 한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제정 일치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영토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국가의 바탕이 청동기이기 때문에 이 청동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비파형 동검과 그들의 계급을 상징하는 고인돌을 통해서 이 국가의 면적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국가가 어떻게 건국되냐? 이거 다 알죠? 우리 그 위 하늘에서 환웅이 저 땅에 가고 싶어요. 네. 근데 갈 때 누굴 데려와? 바로 풍백, 운사, 우사를 데려와요. 데려왔는데 아래서 곰이랑 호랑이가 사람 되고 싶어요 하고 있어. 그래서 그래 너희 우주라이 뭐 쑥앤 마늘 해서 이거 먹어볼래 했는데 곰이 다 먹었어. 그래서 곰이 웅녀가 됐죠. 근데 그 웅녀가 환웅이랑 낳은 자식이 바로 단군 왕검이에요. 이 단군 왕검이 이제 어떤 이념을 통해서 다스리냐? 바로 홍익 인간, 빨간 인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통해서 이 국가를 다스리는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때도 인간을 중시하는 이념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바로 삼국유사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걸 통해서 야 우리는 하늘이 선택받았어. 바로 선민사상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환웅이 누굴 데려왔어? 맞아. 환웅이 풍백과 우사를 데려왔어요. 이게 바로 바람풍, 구름운, 비운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국가에서 농경을 하는구나. 세 번째, 웅녀. 바로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나왔던 신앙 중에 이 동물에 대한 게 바로 토테미즘이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토테미즘이 있구나. 네 번째, 바로 아직도 석기 문화였던 호랑이와 곰 부족이 있는데 청동기 문화였던 고조선이 이 두 부족 중에 누굴 골라? 바로 웅녀를 고른다. 바로 곰 부족을 골랐다. 그래서 이 국가가 청동기 문화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4가지 선민사상, 농경, 토테미즘, 청동기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이제 건국도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발전하냐? 먼저 단군왕검이 이 국가를 건국하고 나서 이제 부왕과 준왕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스리다가 중국에서 망명을 해왔던 위만이라는 애가 무리를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을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위만이야? 갑분위? 갑분입니다. 왜냐? 이 위만은 청동기가 아니라 더 발달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바로 철기를 통해서 발달한 애들이기 때문에 청동기였던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철기를 바탕으로 한 애들이 이 고조선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단군 조선이 아니라 이름을 따가지고 위만 조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위만 조선이 나중에 더 발달하다가 중국의 한나라의 한 무제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해요. 갑분공? 갑자기 분위기 공격? 왜 공격했을까요? 바로 이 지도에 나옵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 있고 중국에는 한나라 그리고 북쪽에 흉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나라가 왜 공격했느냐? 이 한반도 아래에는 진나라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진나라가 한나라랑 교역을 하려고 해. 근데 교역하려면은 중간에 있던 고조선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냥 가게 놔두지 않고 자기가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중개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였던 중개 무역이 있고, 두 번째, 한나라와 흉노는 적이야. 근데 고조선이 흉노랑 친선 관계를 맺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가 이걸 두려워했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경제와 정치적 이유가 혼합돼가지고 한나라가 이 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조선에는 사회에 8조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3가지만 전해져 있죠. 이것도 단골 문제예요. 아마 쌈마하죠.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걸 통해서 이 국가는 생명을 존중하는구나. 두 번째,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각각 개인마다 무언가 재산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도둑질을 하면 노비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노비도 있고 형벌도 있네. 이 사회는 신분제 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등장입니다. 이 여러 나라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외워야 되는 게 이 시험에는 이 지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도를 통해서 빈칸 뚫어놓고 이 기업 국가의 사회적 특징은, 이 기업 국가의 정치적 특징은 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도에 있는 국가의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국가들은 연맹왕국이라는 거예요. 연맹왕국이 뭐냐? 바로 여러 작은 국가들이 연맹을 구성해요. 그래서 이 연맹의 대표들이 그 국가를 다스릴 왕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특징인 세습이 아니라 이 연맹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뽑는 거죠. 그럼 그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약하지. 아직까지는 이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왕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부여, 고구려 이 두 국가는 왕이 있어.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옥저, 동해, 삼한은 왕이 없습니다. 이것도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국가는 바로 부여예요. 부여의 정치적 특징에 바로 또 와마 싸움만 정치가 있죠. 바로 사출도가 있습니다. 사출도는 중앙에 왕이 있고 동서남북에서 각각 가들이 있습니다. 마가, 저가, 우가, 구가. 그래서 각각 뜻은 말, 돼지, 소, 개인데 이 각각 가들이 각각 영역을 다스리고 중앙만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당연히 약하지. 심지어 흉년이 들어. 그러면 그것도 왕 책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반 성적이 떨어져. 그럼 담임 책임. 이런 거죠. 그러면은 왕권이 당연히 약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사회적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취한다. 누굴 취해? 형수님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형수님이 있죠. 다시 그 동생이 형수님과 가정을 꾸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형의 재산을 그 가족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랑 경제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형수와 다시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제도지만 이 당시에는 그들 사회에서 자신의 가족의 노동력과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남녀가 음란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사형시킨다. 세 번째, 순장. 순장은 왕이 죽을 때 왕의 신하와 아꼈던 애들을 함께 묻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일책 12법. 뭔가 훔치면은 12배로 갚는다.
다섯 번째, 영고. 영고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여에서 하는 제사가 영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국가는 고구려예요. 고구려를 쓴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차훈가 말한 대로 주몽인데요. 주몽은 어느 국가에서 나온다? 바로 부여에서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와 고구려는 비슷한 게 많아요. 여기도 나오는데 부여도 왕, 마가, 저가, 우가, 구가 총 5개죠. 여기도 똑같이 소노, 계루, 절로, 관노, 순노라고 해서 5개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일책 12법 그대로 가져왔죠. 또 4번에 있는 형사취수제 그대로 옵니다. 또 동맹이라는 제사도 하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서옥제라는 결혼 제도가 있어요. 이 서옥제는 특이한 제도예요. 지금 이거 봐도 이해가 안 될 텐데 남자가 신부 집에 장가를 갑니다. 가는데 신부 집 뒤에다가 서옥이라는 살 집을 지어요. 그 다음에 신부와 신랑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된다. 그러면 남편이 이제 다시 그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자기 본래 집으로 가는 거죠. 왜냐? 신부 집도 노동력이 중요하고 남자 집도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집에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국가 바로 옥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옥저 동해 사마는 왕이 없고 따로 군장이 다스립니다. 옥저의 특징 중 하나가 이것도 결혼 제도인데 민며느리 제도입니다. 민, 없다, 어리다 라는 뜻인데 여자가 10살 이전에 신랑 집으로 시집을 가요. 근데 신랑 집에서 다 클 때까지 그 여자아이를 길러주고 나중에 여자아이가 어른이 되면 다시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신랑 집에서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남자 집과 여자 집 둘 다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장한 하나의 결혼 제도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 옥저의 민며느리제 둘 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제도지만 이 당시에는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등장했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저의 세 번째 특징 바로 가족의 유고를 하나의 목각에 모아서 묻는 가족 공동 무덤, 즉 골장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해. 동해 또한 왕이 없습니다. 근데 동해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책화예요. 책화. 동해도 각 부족이 있는데 각 부족의 영향을 침범하면은 A가 B를 침범하면 A가 B한테 소, 말, 노비를 물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어릴 때 초딩 때 막 짝꿍이 있어. 막 짝꿍 있는데 짝꿍이 지우개를 내 책상으로 넘어왔어. 그게 내 거. 또 내가 모르고 샤프를 짝꿍 선에 넘어갔어. 그 짝꿍이 샤프 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상 선 넣으면 막 좀 그랬잖아. 이런 것처럼 자기 선을 넣으면은 뭔가 물어주는 게 바로 책화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천. 무천도 동해에서 했던 하늘 제사고 네 번째 동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특산물이 있는 거예요. 단궁, 짧은 활, 그리고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그리고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정도로 작은 말이다 라고 해서 과하마가 있습니다. 마지막 국가인 사만. 이 사만에는 똑같이 왕이 없어요. 근데 아까 단군한 것과 달리 제사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바로 이 제사를 하는 사람이 종교 지배자인 천군이 제사를 하고 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신성한 지역인 소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둑이라고 해도 소도에 가면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도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만 중에서 아까 만, 변한, 진안이 있다 했죠. 이 변한 지역에서 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만에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업이 발달했고 또 이 철을 주변 국가였던 외 그리고 낭랑에 수출하면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에는 수린날, 10월에는 계절제를 통해서 이 국가에서도 똑같이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국가들 중에 다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걸 왜 하느냐? 바로 각 국가의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친밀도를 다지면서 국가의 통합을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도 7월달에 축제하잖아요. 축제할 때 우리 친구들끼리 놀면서 야 그동안 좀 갈등 있었지 좀 친해지자 또 막 부스 활동하면서 막 친해지고 또 막 나중에 노래 부르고 막 통합 강화하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통해서 다 모여가지고 놀면서 갈등 해결하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선생님이 바로 클래스룸에 초대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